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전반적인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 중심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너무도 상반된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2,500선 탈환. 이 코스피 지수만 보면 오늘 시장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코스닥 시장이 문제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2% 넘게까지 빠지면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락 종목도 1,000개 이상으로 바람불편 종목들이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올랐던 최근에 좀 개별주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저PBR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온도차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잡태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지금 빠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 그리고 반대로 좀 올라서는 코스피 시장의 이 온도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 김성훈 이사님,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깊어지네요. 네, 정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종목들의 움직임이 마치 코인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를 우리가 농담 삼아서 했었는데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밀릴 때도 거의 뭐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사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시장의 테마가 소위 저PBR 관련주들로 이제 조금 수급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보통 이제 이전 같았으면 살살 이제 팔고 뭐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치 악재가 있는 것처럼 누가 먼저 파냐의 어떤 그런 경쟁이 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 투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좀 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팔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저 PBR 관련주들을 뭐 추격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역시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위로 과하면 어느 정도 되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래로 좀 하방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장 후반 들어서 종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지금의 어떤 코스닥 시장의 좀 과한 하방 변동성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틀린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지금은 역발상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그 전략 자체가 지금은 1시간 단위로 지금 바뀐다는 느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의 하반 변동성은 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 PBR 섹터의 경우도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돈이 있어야지 이게 자사주를 사든가 아니면 저 PBR을 좀 올려갈 수 있는데 지금 종목들의 면면을 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과연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저PBR 이런 개선 대책의 요구 움직임과 맞물려서 마치 저PBR 관련주들도 테마를 형성하듯 오늘 또 우후 죽순 올라서는 움직임 그리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또 강하게 좀 과도하게 하방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별로 세세하게 또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랭킹쇼 종목 탑10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인상 흑연에 대한 마이크로머신 방리법을 통해 고순도와 고균일도 저결함 그래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핀은 연필심 등에서 사용되는 흑연에서 추출이 가능한 동소체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및 연구되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초전도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도 부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연구팀의 주장만으로는 섣불리 투자처를 찾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위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센즈랩입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CTI 전문 기업으로 하루 평균 200만 개에 달하는 신규 악성 코드와 사이버 위협을 수집 분석하면서 99.95%에 달할 정도를 정확도를 보일 정도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CTI 서비스인 CTX가 오픈 AI GPT 스토어 CTI 분야에 최초로 입점해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 중에 있어 GPT 스토어 보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위는 센즈랩입니다. 네, 이어서 8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8위는 LNF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마치고 이전 상장 첫날 약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향후 이전 상장에 따른 주가 상승보다는 2차 전지 업황 개선 여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2차 전지 업황 개선과 LNF의 펀더멘털이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하다면 경쟁사들 대비 구조적인 주가 저평가 해소나 주주 가치 극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8위는 LNF입니다. 네, 10위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오늘 이제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 발견됐다는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관련주들 가운데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또한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관련된 테마로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태진 박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상보, 태경 BK 관련된 종목들 보면 결국에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그 윗꼬리 담면서 다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이거는 이제 이슈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슈에 따른 단기적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이런 흑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예전에 그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좀 받은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물론 이제 흑연이 이제 중국에서 이 광물 관련된 카드와 이 무기화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세를 보였던 적은 있어요. 특히나 2035년까지의 흑연 광산이 한 97개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벤츠라든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 흑연 수요에 대한 그 우려들이 나올 때마다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슈는 이 흑연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 흑연에서 이제 상온 초전도성 발견한 이런 논문이 공개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마 주가적으로 여러분들 보셨더라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단기적인 그 소위 말해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공략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 이슈, 특히나 우리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개별주, 테마주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테마주가 항상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수급 몰림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슈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테마성 굳이 내가 안 사도 종목이 올라가면 보내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저점이었던 이 전에 그 지지 형성을 해줬던 1,520원 가격대를 좀 이탈하면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그 대응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고 이건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초전도체 테마 좀 지긋지긋하네요. 네. 네. 좀 뭔가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한번 후 올랐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변동성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더 맞춰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센즈랩입니다. 요즘 보안주도 심상치 않죠. 지금 AI 딥페이크 관련된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올라섰는데 사실 장 초반 대비로는 또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센즈랩의 탄력은 좀 두드러집니다. 보안주들도 좀 하나의 종목군을 형성하면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안주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보안 ETF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한 달 동안 소위 이제 GPT 관련 소위 테마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미국은 빅테크들과 그리고 보안 ETF, 보안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나온 뉴스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 딥페이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율주행차가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AI 쪽에다가 상당히 좀 많은 어떤 일을 맡길 텐데요. 이것이 해킹이 된다라면은 지금까지 사람이 할 때는 해킹에 대한 우려가 없는데 이것을 AI 쪽에 시키게 되면 해킹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것들을 미국 나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보안 ETF의 상승으로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주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테마 혹은 일회성 요인으로 어떤 그쳤던 것이 과거의 흐름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올 한 해는 이 보안주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지니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지니언스 역시도 바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주식 중에서는 센지렉 같은 종목들 좀 가벼운 어떤 탄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숫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보안주들 상당히 좀 숫자가 가볍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 대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안에 쓰는 돈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단순히 테마로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주의 관점으로서도 우리가 보안주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미국 대선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보안주들의 경우는 뭐 성장의 스토리 그리고 실적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소쿠스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중요성 증가에 따라 올 한해 또 주목해볼 만한 보안주, 이제는 테마주를 넘어서 실적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LNF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불구에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없고 결국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LNF 어떻게 보시나요, 전태진 파트너님? 저도 그 의견에 100% 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오늘 시가총액 62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었는데, 결국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면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란 이야기들이 나면서 호재성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통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하면 호재성 기사들이 일단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LNF를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조건에 충족을 하게 못한다 그러면 3월 말고 이제 우리가 다음 기회 6월 정도를 좀 노려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주가 자체가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자동차 전방 산업에 대한 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LNF 같은 경우가 지난 4분기 매출도 역시나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하면서 주가에 좀 더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종목들을 섹터군들을 정말 길게 볼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가 이제 중장기 사업 과제를 좀 보게 된다면 이제 업스트림 역량이라든지 이 전구체 합작사 투자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양극재 케미스트리 다변화와 이제 흑연 음극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참 그래요. 시장 자체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너무 양분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는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계속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투심에 더 위축이 좀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그 업황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고 이 펀더멘털에도 유의미한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들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밀리긴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이 하단에 127,900원 가격대를 하단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내시고 조금 더 견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LNF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지난 24일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정책을 시행하면서 투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약 검사 장비를 통해 신사업 추진에도 나서 관련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9%대 강세로 마감하고 오늘도 3%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7위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넷마블입니다. 4분기 신작과 구조조정 효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데다 넓은 포트폴리오가 가진 안정적인 매출과 여러 신작들을 통한 성장이 기대돼 주가 상승세가 지속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규제안을 마련하던 중국 정부가 해당 초안을 삭제하면서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며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작용한 모습인데요. 6위는 넷마블이 차지했습니다. 네, 7위 하이비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 관련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보다는 이제 엑셀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힘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4x4 대표적인 엑셀 관련주들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카메라 관련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도 했고 자율주행 엑셀 모멘텀 또 어디에 중심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지 카메라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카메라 주식들이 상당히 많죠. 뭐 캠시스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검사 장비를 주 영업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역시나 믿을 건 숫자인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도 영업이익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4분기까지 합하게 되면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의 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검사 장비 업체들이 약간 좀 뉴프렉스 같은 FPCB보다는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숫자라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오늘 같은 밀리는 날은 상당히 좀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 인탑스와 마찬가지로 돈을 잘 벌고 자산 가치도 있고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위로 좀 상당히 막혀 있다 보니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종목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런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검사 장비의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 바이오 헬스 검사 장비에도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역시도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동 광학 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외국에서 생산된 장비 위주로 지금 이제 이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물론 올해는 이제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단순히 광학 장비, 카메라 검사 장비 매출만 가지고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보여줄 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바이오 검사 장비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이비전 시스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에는 홀딩,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서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 프로의 흥행 수익 기대와 바이오헬스 장비 신사업 진출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조정 시 매수 기회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또 넷마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워낙 부진했었죠. 게임주 올해 들어서 이 중국 리스크 좀 규제 완화되면서 조금씩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게임주 가운데 넷마블 어떻게 보시나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그 게임주 한번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게임 규제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때 제가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을 이슈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간 것 같아요. 오래 좀 간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그때 게임 규제 방침에 대했던 부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되면서 이제 규제안이 완화가 될 거라는 그런 어쨌든 그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그 완화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NC소프트라든지 이제 컴투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바닥권에서 좀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전보다 먼저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게임 산업 전반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이나믹하게 계속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모멘텀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흥행성이 좀 지속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글쎄 게임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게임 사랑들이 지금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신작 출시의 부재 혹은 흥행성 지속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54,300원대 그리고 상단으로는 59,800원대에서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62,200원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최고가를 찍긴 했는데 그래도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한번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6만 원대 가격만 지지한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대응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도 좀 고점 대비로는 힘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넷마블 좀 6만 원선 지지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크래프톤의 어닝 서프라이즈 52주 신고가 경신과 더불어서 특히나 중국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 중심으로 그래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선별적인 전략 또 짚어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IR센터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IR센터입니다. 먼저 내일 성적을 발표할 삼성 엔지니어링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2조 7,3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2,033억 원으로 이 또한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해 동안의 분기별 변화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 2분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의 주요 화공 현장 이익이 개선되면서 매출은 2조 7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400억 원대를 기록한 건데요. 하지만 3분기 이보다는 주춤했고 4분기에는 이보다 그래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에서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공 수주가 부진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향후 신사업 가시성 확대가 주가 반등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목표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KB증권도 올해 수주 공백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상업 입찰을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수주 경쟁력이 회복됐다는 점을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연말 배당을 앞두고 올랐던 주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2만 원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24,500원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요일 3시 실적 발표를 공시한 하나금융지주의 4분기 시장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7,8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당기순이익은 5,204억 원으로 역시 27%가 감소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기별 추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금융지주 상반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3분기 비이자이익이 전년비 2배가량 늘어나면서 누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둔화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부진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 이번 실적 발표와 관련한 투자 의견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에서는 이 하나금융지주 4분기 이 상생금융비용, 이 충당금 적립 등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 증권 자회사 실적 개선이 이 지주사 이익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국증권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실적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타 지주사 대비 주주 친화 정책이 적었기에 올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해보자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의 최근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홍콩 증시의 반등과 함께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 속에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 확대하면서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엔지니어링과 하나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IR센터 또 전망 살펴볼까요?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던 종목인데 업종 내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도 역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기대감을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은 그래도 숫자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놓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어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어닝은 물론 시장의 컨센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컨센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작년에 신규 수주가 9조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 이 회사 측에서 했던 가이던스가 12조 원인데요. 9조 원이기 때문에 약 30% 이상 빠지는 상황이죠. 일단 아랍에미레이트 프로젝트가 수주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 가스 프로젝트도 입찰 과정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목표로 했었던 수주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했고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의 부진한 주가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평택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그리고 미국 테일러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그룹사 물량만 놓고 본다라면 이쪽 분야에서는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작년에 좀 우리가 수주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흐름들은 지금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가 중요할 텐데요. 사우디 어떤 수주 결과가 이제는 발표가 날 예정이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텍사스 LNG 프로젝트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매도는 뭐 전혀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 또한 이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은데 역시나 이 배당금 때문에 주가는 또 기대 때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기관들이 계속 쭉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고 원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가 이제 매년 연말에 배당주의 그 투자 계절로 좀 꼽혔었는데 그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이제 변경하면서부터 이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3월 결산 배당 기준이 정해지면 이 시기에 잘 매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결산 배당하고 1분기 배당을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있어서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우리가 그 모멘텀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보니까 1월 12일부터 거의 꾸준하게 하루 빼고는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 이것들은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배당주에 따른 그 수혜를 하기 위해서 기관 매수에 있는 단기적인 그 주가 상승을 노려갈 거냐 아니면 성향에 맞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투자를 좀 성향을 좀 정하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중장기 투자를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실적 개선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은행주한테는 뭐 호재로 작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지 단기적으로 보시는지에 따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가격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44,8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 가격대 손절가로 잡고 아니면 눌림이 오게 왔을 때 그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할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당도 배당이지만 또 금융주들이 대표적인 저 PBR주다 보니 또 관련해서도 오늘 그 이슈와 함께 선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정신없습니다. 상위 순위권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지난 25일 현대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5조 원을 넘기며 14년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제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죠.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액도 발표했는데요. 보통주는 시가 배당률 4.6%에 주당 8,400원을, 우선주는 주당 8,500원을 7.7% 시가 배당률로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2조 2천억 원, 배당 기준일은 2월 29일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주주 이익을 위해 자사주 소각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위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시젠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시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질병 없는 세상 비전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 세계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시젠의 개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사람과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 시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시젠이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HLB입니다.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 투여요법으로 미 FDA 1차 치료제 허가를 추진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미 FDA는 오는 5월 16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치료제와 관련해 간암 분야 석학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를 포함해 그룹주 나란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며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3위는 HLB가 이름 올렸습니다. 네, 5위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이 지난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배당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이 현대차 우선주들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차 우선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현대차 우선주와 함께 기아, 은행주들을 다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우선주 기아에 오르는 이유가 자동차 업종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배당률 6.4%에다가 이제는 자사주 매입의 소각 비율을 기존의 50% 100%까지 늘리고요. 배당까지 합하게 되면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경영 조건을 맞춘다라면은 이번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다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든 소위 공약이 다 실현될 경우에 올해 기아의 주주환원율은 무려 30%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지난주부터 어닝 미스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오늘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죠. 은행주들 금융당국의 PBR 개선 정책 예고 그리고 은행주들 하면 전 세계 은행주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가장 낮게 PBR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 기준일이 한 2월 말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연말 배당부터 분기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행주들의 어떤 단기 플레이의 가장 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싼 PBR 주로 보겠다라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런 전략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들 종목으로 가서 위로 상단을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코스닥 종목이 좀 있는데 이것을 못 간다라고 해서 팔고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 붙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단점 중에 단점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기존에 오늘 올라가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은 보시는 게 맞고
신규 접근의 경우는 역시나 다들 단기로만 붙는다는 네. 것도 감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PBR 개선 대책과 맞물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후죽순 올라서고 있는 만큼 일단 펀더멘탈적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선에 대해서 좀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시젠. 잊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MS와 협업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20% 넘는 급등입니다. 단기 이슈로 봐야 될까요? 여기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좀 반등의 힘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것도 역시 단기 개별 테마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을 좀 보였다가 높게 올라갔다가 정말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좀 받은 모습들이었고 지금 이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에 있어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올랐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협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헬스케어 팀과 이제 기술 공유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그 MS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시젠하고 손잡은 것들이 결국엔 이 진단 분야 확장의 연장선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시젠 자체만으로 본다면 이제 기술 공유할 때 사업에 성장 동력이 있어서 시젠의 그 신드로믹 PCRB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도 뭐 누구도 부정 안 할 만큼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 이슈로 한동안 이슈가 됐다가 좀 움직임을 조정을 보이고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협업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대응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게 하루성 일회성 단발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 며칠 좀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3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실적 발표가 좀 더 양호하고 좋은 모습들 또 가이던스 자체도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한번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엮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는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테마성 흐름에 유의하시면서 단기적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보니까 지금 계속 다 이 테마성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고 저는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대응 시즌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또 HLB 또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간암 치료제 미국 FDA 허가 임박 소식에 오늘 HLB뿐만 아니라 그룹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HLB와 그룹주들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참 HLB 참 뭐 할 말이 많은 주식들이죠.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 오전까지만 해도 주인공이 HLB였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푹 빠졌어요. 플러스 11%에서 마이너스 8%까지 순식간에 20%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침까지 HLB가 견조한 흐름을 보셨던 이유를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간암 1차 치료제죠. 리보세라니까 그리고 중국 항서제약의 칼렐리줌밥 병용요법에 대한 FDA 어떤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HLB는 진짜 이 진양공 회장께서 상당히 좀 IR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말부터 전국을 돌면서 이 IR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좀 양호한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3월에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FDA의 파이널 리뷰가 남아 있고 5월에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종목, 이 HLB가 진짜 지난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장의 어떤 그 끝이 올 3월부터 5월에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끄트머리를 앞두고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약간의 어떤 노이즈 혹은 어떤 좋은 뉴스에도 오히려 이것은 세론의 어떤 기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내가 이것은 뭐 FDA가 신약 허가가 될 거다 혹은 뭐 FDA 파이널 리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갈 것이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주가가 오른다면은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당히 차익 실현 관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한 변동성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HLB. 근데 제가 어젠가 식당을 갔는데 앞에서 HLB 담아볼까 개인 투자자분들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고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투자에 좀 유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HLB까지 진단 들어봤고요.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샴푸님께서 코스닥 폭락 중 대비하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던 뭐 포바이포, 이스트소프트, 플리토, 제주반도체, 아프리카TV 등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대응 전략 짧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셀로님께서 SK 무슨 일이고 라고 하셨는데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왜 오르지 하는 종목들 대부분 다 저PBR 테마가 붙은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지주사 관련해서도 오늘 강한 움직임 표출되고 있고 또 전통적인 저PBR 주죠. 유통주도 이 의무 휴업 지금 점점 이 평일로 바꾸는 움직임, 이 긍정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저PBR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급등도 두드러지고요. 오늘 카라칼라님께서도 한국가스공사 폭발한다라고 했는데 유틸리주드까지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다 테마를 또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서 김성 의사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PBR주로 내가 급락하고 있는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팔고 갔냐에 대해서는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TV, 플리토와 같은 종목들을 특히나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도 사야 되냐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참 우리가 최근에 올라가는 주식들이 코인처럼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내려올 때도 코인처럼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포바이포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한글과 컴퓨터, 뭐 이스트 소프트 등등 이들 종목들의 상승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어떤 숫자 그리고 미래 성장성 그리고 뭐랄까요 올해 숫자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슈와 테마 뉴스에 의해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장주는 한 번에 죽지 않죠. 오늘 같은 경우는 뉴프렉스 같은 종목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뉴프렉스는 잘 견뎌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는 분명히 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쉬어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되돌림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때 좀 비중 축소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이 고점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징후다라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약간 좀 신규 매수는 좀 더 시간을 주고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정신없는 움직임 그야말로 그 하나의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엔캠입니다. 2차 전지비 슈퍼캐퍼시터용 전해액과 첨가제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 지역의 자체 전해액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NF의 빈자리를 메워도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코스닥 시총 10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2위는 엔캠입니다.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은 연방정부 및 행정기관과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이 커지며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랭크했습니다. 네, 2위 엔캠입니다. 수급으로 올린 2차 전지주 급등하다 폭포수처럼 빠지다가 손절할까 했더니 또 급등이 나오면서 멘탈이 강한 분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너무 크네요. 네. 일단 엔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보유자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49,300원에서 지금 17만 원까지 올랐으면 거의 한 뭐 3배에서 4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자형에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전해액을 만드는 그 기업이고 최근에 그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나오고 특히나 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 이렇게 북미 시장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에게 이제 공급을 연이어서 지금 확정하고 있는 모습들 실적적인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멘텀 다 있긴 하지만 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IRA 관련된 수혜도 기회가 되고 밸류체인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분들께서는 수익 실현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혹시 신규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15만 2천 원 가격대를 지지 손절가로 잡아보시고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1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실적이 이어서 또 미국 중국 기업 규제 반사 이익 기대감까지 더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올 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나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피어 그룹, 피어 어떤 경쟁사들 대비 비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미중 바이오 분쟁이 저는 이번 어떤 멀티플 제조종의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특정 중국 업체죠. 중국 업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그동안 다른 어떤 피어 대비해서 비싸다고 평가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멀티플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